연결이 끊기 이제 괜찮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쯤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다. 다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공연 본 분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늘 뮤지컬 시데레우스 공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좀 먹었고요. 밥 먹고 나니까 또 퍼져가지고 찬민 언니 들어왔다. 퍼져가지고 지금 씻기 전에 좀 소화시킬 겸 해서 라방을 켜보았습니다. 혁원 오빠도 들어오고 제 친구들도 이렇게 좀씩 들어오네요. 몰래 어떻게 봅니까? 아이디가 떡하니 있는데 찬민 언니 몰래 보려고 했대. 오늘 날씨 너무 추웠죠?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혁원 오빠도 몰래 보려고 했대. 왜들 이러지? 오늘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았어요. 진짜 가을 옷 이제 하나도 못 입을 것 같아. 패딩 입어야 되는 날씨 아니었어요 오늘? 그리고 극장에서 스태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뭐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비 오면 더 추워지겠지? 진짜 패딩 입어야 되는 날씨더라고 오늘은. 바람도 진짜 많이 불고. 내일은 더 춥대요? 이제 계속 추워질 건가 보다. 저는 목이 좀 오늘 살짝 따끔따끔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아까 아침보다는 컨디션이 저녁쯤에는 괜찮아서 다행이었어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다들 물 많이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면역력 유지에. 진짜 갑자기 겨울 시작. 찬민 언니 이제 바쁠 텐데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될 텐데. 비염 조심, 콧물 조심. 이제 뭐 환절기가 지나갔으니 비염은 조금 덜해지겠지만 온도가 낮아져서 맞아요. 배우들한테 특히 목이 특히 중요하니까. 시데레우스 OST 받았는데 너무 좋아. 진짜 저희 OST 배우들도 받았거든요. 근데 들어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실황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 서랍에 목 따시게 하는 온열 머시기가 있으니까. 그건 또 뭐죠? 극장에서 오늘 진짜 웃긴 일이 있었던 게 아니 그 분장실이 이렇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랍을 이제 그냥 이제 캐릭터별로 자리를 같이 쓰는데, 뭐 이제 제가 공연하는 날에는 제가 쓰는 자리를 찬미 언니가 공연하는 날에 같이 써요. 거기 서랍이 한 개거든요. 근데 이제 아트원이 아니라 여기 예스24 일관으로 옮겨와서 토요일 첫 공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먼저 짐을 놔두고 일요일날 찬민 언니가 공연을 했을 거잖아요. 언니도 이거 들어봐. 너무 웃겨. 오늘 그래서 극장에 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스텝 애들하고 빵 터진 게, 저는 짐이 몇 개 없거든요. 찬민 언니 짐이 엄청 많은 거야 거기. 근데 막 온갖 것들 막 무슨 이건 뭐지 싶은 무슨 뭐가 있어, 이건 뭐지 싶은 것들 되게 너무 귀여운, 무슨 그 뭐더라, 불닭맛 아몬드? 그거 뭐야? 그거 왜 있는 거야? 불닭맛 아몬드 있었고, 내가 기억나는 게, 그리고 사탕, 목에 좋은 사탕,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많은 거야. 짐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서랍에 한 80% 정도는 이제 언니의 짐이고, 저는 진짜 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웃겨서, 찬민 언니 여기다가 살림을 차렸냐고. 그랬더니 저희 스텝 친구들이 다 여자 동생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언니, 찬민 언니는 이만한 가방을 갖고 오셨다. 이사 올 때.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언니는 막 배우들 다 같이 쓰자고 막 가습기를 분장실에 막 갖다 놓고 맨날 막 목에 좋은 사탕, 뭐 아니면 언니가 스스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뭐 디저트, 뭐 간식, 뭐지? 뭐 카라멜, 뭐, 그리고 티 있잖아요. 티백. 캐모마일 티, 꿀티, 뭐 이런 거를 극장에 엄청 많이 가져와요.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거의 먹여 살려요. 찬민 언니가. 맨날 저 먹으라고 뭘 놔두고 가고. 근데 저 서랍을 이제 그 전에 저쪽 아트원에서 공연했을 때는 서랍에 제 짐밖에 없었거든요. 서랍이 이제 텅텅 비어 있었어요. 몇 개 없어. 저는 뭐 칫솔, 치약, 그리고 공연 때 바르는 립스틱, 그리고 뭐지? 뭐 있었지? 뭐 핸드크림, 뭐 이 정도? 그 정도 있어가지고 서랍이 텅텅 비었었는데, 그리고 언니가 다른 이렇게 뚫려 있는 서랍 다른 데를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 짐이 되게 많긴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눈여겨 보진 않았죠. 남의 짐이니까. 근데 이제 서랍을 같이 쓰는데 오늘 열어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 언니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현미 그래놀라. 진짜 웃겨. 현미 그래놀라 그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현미 그래놀라 내 거. 또 휘종이 언제 들어왔지? 그래서 나 너무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짐을 또 막 뒤져볼 순 없으니까 막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언니 짐 너무 많은 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럼 언니가 또 막 텀블러랑 그 스트로우 있잖아요. 플라스틱 빨대 말고 스테인리스로 된 스트로우 이런 거를 또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목 두르는 게 있대. 온열 목에 두르는 건 본 적이 없고 그건 못 봤는데 다음 공연 때는 찾아서 봐야 되겠어. 너무 웃겨. 그거 다 구경만 해도 시간 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다람쥐가 도토리 저장하는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어. 뭔 짐 이렇게 많은가. 온열 목에 두르는 거 나 뭔지 모르는데 그거 진짜 목요일 공연 때 가가지고 꼭 찾아봐야 되겠다. 너무 웃겨. 근데 뭔가 언니는 원래 평소에도 연습실에서도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뭘 잘 챙겨가지고 다니는 스타일, 꼼꼼하고. 찬민 언니 짐 얘기를 한참 했네요. 저 지금 얘기하느라고 채팅도 못 읽었어. 불닭맛.
아, 나도 불닭 맛 아몬드 처음 봤어.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 허니버터 맛 아몬드, 와사비 맛 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몬드. 나 그건 먹어봤는데 불닭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 왜? 너무 웃겼네. 저는 찬민 언니가 극장에 그래서 갖다 놓은 사탕이랑 그 허니티를 잘 먹고 있습니다. 딱 가서 뭐가 있으면 아 이거 언니가 갖다 놨구나 맛있겠다 먹어요 이러고. 그래 나도 공연 전에는 매운 거 못 먹겠더라고. 카모마일 티 너무 맛있고요. 꿀사탕도 너무 맛있고. 봤어. 봤어요. 야, 언제 뭘 이렇게 막 메모를 남겨놔요, 이 언니는. 제일 좋아하는 차요? 저는 사실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커피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티 종류를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티 뭐냐 민트티도 너무 좋아하고 캐모마일도 좋아하고 티도 웬만하면 카페인 안 들어간 걸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 근데 또 밀크티도 좋아해요. 근데 밀크티에는 보통 얼그레이 홍차 이제 카페인 있는 애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사람마다 그게 다 반응하는 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커피보다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티는 또 덜 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게. 근데 커피는 진짜 마셨다 하면은 정말 잠을 못 자. 커피 좋아하는데 못 마셔요. 그래서 히비스커스 맞아. 히비스커스도 괜찮고 그 막 자몽 허니 블랙티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에 그것도 잉글리시 블랙버스트인가? 허브티가 홍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먹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저녁 시간에만 안 먹으면 소리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고 밀크티, 허브티는 뭐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카페에서 배우님의 픽은 뭐 저는 정말 막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웬만하면 커피는 잘 안 먹고요. 근데 진짜 막 커피가 엄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땡길 때 가끔. 그럴 때는 이제 있으면 디카페인을 먹고 아니면은 밀크티를 많이 먹고 밀크티가 있는 카페에서는 그게 아니면은 스무디? 여름에는 스무디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찬민 언니랑 연습할 때 이제 맨날 카페도 같이 가고 그랬었으니까 저기 뭐지? 아트워 막공할 때 또 찬민 언니가 막공 잘하라고 저한테 허니자몽 블랙티를 사가지고 극장에 갖다 주고 갔답니다, 여러분. 찬미 언니 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만에 와서 싼 밀크티를 많이 마셔. 대만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만이든 어디든 참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찬민 언니 잘 자요. 몸 관리 잘하고 바쁠 텐데. 등산 갔다 온 거. 저도 사실 산을 그렇게 많이 막 다양한 곳을 다녀본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10월 말까지가 딱
저기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좀 추워져서 산에 가면은 추우실 수 있어요. 언니 잘 자요. 어몽길이란 얘기 요새 많이 듣는데 서울에 산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정말 산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어몽길진이야. 뭐 근데 북한산도 너무 좋고 저도 북한산은 한 번, 아니, 한 세 번?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꼭대기까지 간 건 한 번이었고, 워낙에 산이 크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그 코스들도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산은 근데 좀 꼭대기까지 가기에는 좀 초보 등산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고, 관악산 좋더라고요, 요번에. 관악산 너무 좋았고 지리산은 제 최애의 산이에요. 제가 또 지리산 근처에서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골이 저희 엄마의 고향이신데요. 엄마가 태어나신 곳인데 저도 사실 외할머니 댁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기를.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와서 그 출생신고는 서울에서 했지만 사실 태어난 거는 그래서 전라남도 구례예요. 바로 지리산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근데 처음에 지리산 갔었던 거는 5년 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갔었던 거였는데 저는 갈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등산이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랄까 꼭 산에 가서 꼭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꼭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각자의 체력에 맞게. 그리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걷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사실 도시보다는 시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건데 이제 다들 각자 취향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게. 카첸중카가 어디예요? 지리산 요번에 종주는 안 했고요. 종주는 이제 무박으로 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한 1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무박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갔고, 그래서 종주는 안 왔고, 그 반야봉이라는 꼭대기 아닌 다른 봉우리로 올라갔다 왔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산악인이시고, 저희 엄마는 외국으로 트레킹 갔다 오고 막, 아일랜드, 호주의 태즈메니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데를 트레킹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바다 좋죠. 바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살짝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수영을 원래 못해서 물을 좀 발이 안 닿으면 무서워요. 물에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수영을 배웠어요. 3개월 정도. 그래서 접영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그 물 공포증이 이렇게 썩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은 그냥 멀리서 보는 거 정도가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물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좀 무서워요. 근데 저 고소공포증도 있는데 산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히말라야 카친 중칸가 뭐가 그게 히말라야구나. 부산의 남포동에서 수제 초콜릿 전문점. 우와 진짜요? 너무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산 좋은데 부산 언제 가고 안 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바다, 산 중에 골라라 하면 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등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저의 취미. 시데리우스 팀 라이브 못 봤어요, 어제. 다시 보기 되나? 산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근데 저희 엄마도 산을 진짜 잘 타시고 또 엄마의 친한 친구분들이 진짜 전문 산악인 분들이 막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따라서 막 산에도 가보고. 근데 산은 언제 가도 힘든 거래요. 그리고 그게 동네 뒷산이건 진짜 어디 외국에 막 높은 히말라야 산이건 그거는 다 똑같이 그냥 힘든 거라고. 산은 언제나 힘든 거다. 근데 그게 정답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 산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도요. 저 진짜 무서워요. 고소공포증.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높은데 산에 올라가서 밑에 아래를 보면은 진짜 정말 나는 한낱 민물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코미도 등산. 코미는 제 생각엔 코미는 좀 체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근육이 좀 있는 체형이고 그래서 산에 많이 내려간 적은 없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산에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산에 근데 코미랑 갈 땐 꼭대기는 못 가고요. 코미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도 좀 안 좋고 이래서 근데 가면 좋아합니다. 아주. 히말라야 트레킹 다녀오셨는데 한국산은 안 가보셨대요. 우와,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셨구나. 대단하시다. 겨울에 등산할 때 낙엽 밟지 마세요. 미끄러져요. 네, 꿀팁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진짜 더 힘들죠. 힘 풀리고 또 내려올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내려올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다치기 쉽고 조심해야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드터리. 저도 그거 봤어요. 와,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그 드라마 오디션 볼 때 이렇게 촬영을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도 나왔더라고요. 저 되게 잠깐 나온 건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전문 장비, 근데 사실 전문 장비랄 것 같진 없고, 그냥 저는 등산화 신고, 이제 좀 힘든 산을 갈 때는 스틱을 가져가요. 등산 스틱. 지팡이 같은 거. 그 스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산에 갈 때는. 그러니까,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무게를 스틱에 실어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내려올 때가 훨씬 조금 유용한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올 때는 무릎으로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틱을 길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먼저 잡고 무게를 분산시켜서 내려오는 거고 올라갈 때는 스틱 길이를 짧게 해서 올라갈 때 힘을 스틱에다가 싣고 등산 근데 저도 막 많이 자주는 못 가고 요즘에 좀 자주 갔고요. 최근에 지리산을 갈 계획이 있었어서 이제 연습도 할 겸 체력을 좀 올려놔야 되니까 좀 자주 갔고 사실 올 겨울에 한라산을 가는 게 목표인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에 올라가시면 뭐 하다가 얼마나 있다 내려오세요? 근데 뭐 딱히 하는 건 없고 뭐 이제 요번에 지리산 갔었을 때는 새벽에 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오후 돼서 도착을
목표한 봉우리에 우후돼서 도착을 했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갔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좀 쉬다가 내려왔죠. 산에서는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캔맥주나 막 이렇게, 이번에 산에 갔을 때 혼자 갔었는데 이렇게 아저씨들 산행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싸우셔가지고 한 잔씩 드시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알쓰예요. 술 잘 못 마시는 편이라, 이제 다들 그 정도 술은 조금, 물론 산행할 때 과음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안 되는 거지만, 뭐 한 잔 정도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풍경 보면서.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저에게는 방해가 되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료수 마시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내려왔습니다. 혼자 산 가면 안 무서우세요? 혼자 산에 가는 건 사실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산들은 되게 산행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위험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좀 큰 산이나 그런 곳은 2인 이상 다니시는 게, 저는 이번에 이제 산에 갔다 왔는데 일부러 뭐 난 혼자 가겠어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모든 상황이 같이 갈 사람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갔는데,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는 산에 진짜 곰이 살아요. 반달가슴 곰이 실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야생 동물들이 깊은 산이기 때문에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은 야생 동물들하고 마주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뱀은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좀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고, 그 동물들도 인기척을 느껴야 알아서 피할 텐데, 혼자 다니면 아무래도 좀 소리가 덜 날 거 아니에요. 둘이서 다니는 것보다. 말소리도 나고 둘 이상 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방울을 달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방울 소리가 이제 계속 나와서 동물들이 알아서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피할 수 있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말라고, 너무 위험할 수 있고, 혹시나 무슨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다치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위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좀 위험하니까, 저는 사실 무섭진 않았거든요. 저는 편했어요, 사실. 이제 제 페이스대로 그냥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지만, 혼자 가는 거는 비추. 저도 마음 맞는 이제 친구들하고 가야죠. 리얼 나무젓가락은 나무젓가락 진짜 그걸로 조금 먹다가 다행히 이제 또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있었던 반야봉이란 곳에 또 아저씨가 올라오셔가지고, 혹시 나무젓가락 있으세요? 근데 있으신 거예요. 여분이. 빌려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산 속이 되게 으슥하기도 하고, 좀 외지고.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물 먹는 소리입니다. 승열 오빠 안녕.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미가 자다 나와서 물을 먹고 있어요. 갑자기 밥을 먹네요. 밥을 한 입 먹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너무 저희 집을 너무 보여드리게 되는 바람에 지금 각도가. 네, 코미는 저랑 같이 잡니다.
진짜 독립적인 댕댕이에요. 저는 정말 저런 개 처음 봤어요. 저랑 있다가도 지가 피곤하고 졸리면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자요, 방에. 강아지들은 저렇게 스스로 내 강아지들은 스스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옆에서 안 떨어지는 댕댕이가 저는 이제 낯설 지경이에요. 저희 코미는 제가 제발 한 번만 앉자. 제발 좀 만지자. 이래도 지가 귀찮으면 그냥 가버려요. 진짜 시크하고 독립적인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 강아지입니다. 도통 치대지를 않아요. 전 좀 너무 옆에 두고 막 그러고 싶은데 자다 일어나도 지가 더 자고 싶으면 더 잡니다. 왜 저는 강아지들 이렇게 좀 무릎에 앉혀놓고 안고 있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강아지는 데리고 밖에 나가면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안겨 있으려 그래요. 슬미야, 슬미 목요일에 또 보러 오는구나. 슬미 잘 자. 같이 자자고 또 징징거리기도 하는구나. 신기하다. 코미는 지가 졸리면 코미라고 했더니 쳐다봤어요. 이러고 또 탁!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코미는 지가 저랑 같이 있다가 지금 또 들어가. 지금 또 방에 들어가 또. 들어갔어요. 잔다고. 저랑 같이 거실에 있다가도 졸리면 졸리지 않아도 그냥 뭐 조용히 있고 싶다 혼자.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 어디 갔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징징거리는데 같이 침대로 가자고 징징거리는구나. 전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게. 저는 너무 독립적이고 약간 그냥 마이라이프를 사는 강아지를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자매, 그쵸? 이제 남매. 이제 코미는 남자애니까 반반 섞으면 진짜 좋겠다. 지금 또 주무시러 들어가셨네요. 역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공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데레우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궁금하신 거를 여쭤봐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되고 시데레우스에 관련된 건 뭐 아니어도 그냥 뭐 저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볼까요? 오늘 편지 받았어요. 저희 온라인 우체통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들 오늘 극장에 가서 또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더라고요. 편지를 이렇게 분장실에서 공연 준비를 다 마쳐놓고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읽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보다 더 깊은 시야로 봐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감탄했고, 이제 공연을 너무 사랑해주시는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대 예스에서 아직 못 봤는데 느낌이 달라졌나요? 아트원이랑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무대가 들어갈까? 살짝 좁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무대가 작아졌는데 배우들이 동선을 쓰는 데 있어서 좁아져서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트원보다는 살짝 작아졌어요. 무대 구조가 약간씩 바뀐 것 같은데 무대의 구조가 이 큰 구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가운데 원이 있는 거랑 양쪽에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공간이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뭐 등퇴장하는 것, 그 문들,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극장 자체가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공 할 때는 이제 살짝 낯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들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리허설도 하고 했지만 진짜 좀 낯설긴 하다. 왜냐면은 다른 극장에서 이미 2달을 해온 공연을 이제 옮겨와서 하려니까 그 공간이 달라지면서 어떤 저희들이 느끼는 공기나 소리도 되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오늘 공연은 전혀 불편함 없이 이제 적응해서 한 것 같아요. 편지 보내고 싶은데 끝을 못 내고 있어. 이사가서 새로 바뀐 무대를 못 봤어요. 새로운 무대는 배우님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처음에 좀 낯설었고 그 무대에서 볼 때 저희는 객석이 보이잖아요. 근데 좀 또 객석이 이제 되게 다르고 엄청 높더라고요. 2층 꼭대기는 진짜 거의 와 저기 올라가면 진짜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되게 높은 느낌인데 좀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 적응해야죠. 오늘 공연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하고 하는데 이제 케플러들이 사라나를 다 한 번씩 마이크 테스트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옥진이가 노래를 할 때 객석에 앉아서 한번 봤어요. 1층 살짝 뒤쪽 콘솔 앞쪽에서 앉아서 봤는데 좋던데요? 원형 무대 경사가 좀 높아진 것 같던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경사가 높아졌다고 따로 전달을 받은 거는 아니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달라졌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공연을 하면서 경사가 높아졌다 좀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저는 높아서 내려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괜찮아요. 밤하늘 우리 셀미가 또 귀엽게. 맞아요. 천장이 확 높아졌죠. 층고가 높아져서 앞열에 가면 천장 조명이 잘 안 보여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또 봐주신 분이 또 이렇게 잘 봐주셨다고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트원에서 처음 볼 때 낯설게 느껴졌어요. 원래 맨 처음에 저기 충무에서 했었으니까. 좌석간 거리두기 하면 관객들 얼굴이 더 잘 보이나요? 관객 입장에서는 배우님, 그렇겠다. 거리두기 뛰어앉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방해되는 게 좀 적어지니까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더 잘 보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뭐 배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연하면서 관객분들을 정확하게 막 보지는 않고요. 네, 보지 않아요. 관객분들의 얼굴은. 이제 끝나고 커튼콜 때 보는 것 같아요.
누구지? 라준? 라준 오빠야? 저랑 제가 옛날에 데뷔 때 김종욱 찾기 했을 때 저랑 같이 공연했었던 라준 오빠가 어른됐대. 어른됐지. 예스24는 근데 진짜 좀 2층 뒷열은 조금 무서울 것도 같았어요. 케플러들이 사라나를 부르시면 마리아 배우들은 어떤 곡을 주로 부르시나요? 저는 얼룩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억을 넘어도 갈릴레오 오빠들이랑 이렇게 맞춰보곤 합니다. 약파리 때 재밌는 애드립을 하면 무대 뒤에서도 그쵸. 다 재밌는 애들이 분장실에서부터 들어요. 이렇게 공연 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즉석해서 무대에서 이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너무 다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남자 배우들 정말 매사에 열심들이야. 끝의 시작을 아직도 들으신다고요? 끝의 시작을 제가 언제 불렀죠? 끝의 시작? 언제 끝의 시작 불렀지? 라준 오빠 고마워요. 사라나. 제가 사실 해공 때 사라나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라나를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MR이니까 키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남자 키로 그냥 부르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 남자 음역으로 부르기에는 이제 너무 낮고 옥타브를 올려서 부르자니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음이어도 그게 만약에 이제 소화가 된다면 부를 수 있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 음역이 여자가 부르기에는 잘 쓰이지 않는 음역이니까 듣기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저 사실 사라나 하고 싶었거든요, 해공 때. 그래서 연습도 막 극장에서 남자 키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러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저도. 해공 때 끝의 시작. 끝의 시작은 저기 욱진이가 불렀는데? 커튼 꼴 때 케플러 망원경 토닥토닥 해주시는가.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삼갈릴 아빠 느낌이 각각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사실 어떤 공연을 해도 이렇게 더블 트리플 하는 배우들하고 파트너일 때는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오늘 같이 공연한 이제 민성 오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빠가 되게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좀 호흡이 잘 맞는 느낌? 그리고 제가 회차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민성 오빠랑 좀 공연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이렇게 뭐를 해도 그냥 잘 받아주고 저도 오빠 거를 이제 받는 게 편하고 좀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고 연기를 하기에 이제 병근 오빠 같은 경우는 그 오빠가 만들어 놓으신 오빠가 표현하신 그 갈릴레오가 딱 캐릭터가 굉장히 짙게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공연 전에 하고 공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갈릴레오이지만 누가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근 오빠랑 같이 공연을 하는 날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병근 오빠, 제 시선에서 보는 마리아로서 보는 병근 오빠의 갈릴레오
보고 진짜 저런 아빠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날 조금 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이런 캐릭터의 아빠 이런 연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각각 만들어 놓은 이 갈릴레오의 딸이라면 어땠을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재미가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창녕 오빠는 막 제가 너무 재밌어 해요, 오빠를. 좀 코드가 제 코드예요. 오빠의 평소 개그 코드나 오빠가 막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공연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편안한 것 같고. 해공 라이브 유튜브? 유튜브 리뷰 그거 할 때 끝에 시작 돌아가면서 부른 거. 민성 배우님, 욱진 배우님이랑 그쵸? 제가 민성 오빠랑 좀 공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 아, 아, 그때 부른 끝에 시작. 그게, 맞아. 저도 말씀해주신 그 기억이 났어요. 저도 그거 뭐지? 그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다시 보기로 봤었는데. 살아나는 그래서 저도 진짜 부르고 싶었거든요. 크플로들 하는 그 별조병행에 저도 막 마리아는 사실 극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공 때 좀 방방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좀 해봐야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민성 오빠 명성황후 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명성황후 하신다고. 민성 오빠 너무 바빠요. 살아나 나중에 무반주로. 아니요, 되죠. 왜 안 돼? 살아나 맨 처음 가사 뭐더라? 맨 처음 가사 뭐죠, 여러분?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속 가사 잘 모르겠네.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낀 풍경 속에 조금씩 찾아오는 궁금증. 먼지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 위를 헤엄치며 모험을 시작하는 새하얀 돛담배. 눈부신 빛들을 견디고 무성한 별들을 지나서 끝없는 항해를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의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녹화하지 마세요. 녹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쑥스러워요. 아까 케플러가 갈릴레오 집에 찾아와서 마리아와 케플러가 마주쳤을 때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상당히 복잡한 기분이죠. 이제 편지를 읽고 케플러가 곧 찾아올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애는
근데 이거를 그때만 딱 느끼는 감정으로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부터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케플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쌓아가는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아주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은 그냥 딱 미워만 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도 또 느꼈을 거고, 그 사람이 전혀 어떤 악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케플러가 아버지를 자극해서 갈릴레오를 자극하고 그런 편지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다고도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의 그 정말 순수한 그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선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악한 마음으로 뭐 갈릴레오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알고는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고, 처음에는 아주,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냥 대번에 케플러를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아, 당신도 뭐 힘들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그래서 좀 적대적인 표현이 나가게 되는 것 같고, 마리아는 케플러를 편지로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다가온 첫인상? 첫인상이, 사실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첫인상의 이미지는 그 다급한 모습. 사실 그게 달려온 게 갈릴레오가 위험에 처했을까봐 걱정돼서 달려온 모습이잖아요. 그 첫인상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이 사람이 갈릴레오가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건 맞으니까, 그 첫인상이 되게,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그 첫인상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요. 15일 팀원 스테이지에 부를 노래는 정하셨어요? 아니요. 콩플러래. 콩플러요? 아이고, 여러분, 녹화 이미 하셨으면 갠소 해주세요, 갠소. 민성 갈릴이 편지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보며 얼룩 시작하실 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기분이냐 하면, 맨 앞장면에서 프롤로그 지나고 마리아가 갈릴레오의 집에 찾아가서, 방에 찾아가서 그 편지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하는 대사들을 보면은, 마리아, 갈릴레오의 이단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 라고 먼저 답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는 아버지는 오래된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그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마리아가 진짜 이렇게 신을 배신하고 부정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은연중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상황들은 또 다르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힘든 건데, 그 아버지가 편지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봤을 때 막 그래서 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버지의 신에 대한 믿음, 그 단단함이, 나는 그 단단함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가 그 되게 엄청 그 복잡하게 심경을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셨을까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정말 크게 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민성 오빠가 민성 오빠만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진짜 갈릴레오가 한 그 주장들이 신을 정말 부정하고 막 종교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진짜 그런 거라면,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나는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증명을 더 하고 싶었던 거라면, 계속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앞뒷말이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갈릴레오 편지 받고 집으로 왔을 때는 어떤 마음? 화가 났거나 아버지에 대한 걱정? 이거 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질문을 지금까지 올려주신 것까지만 할게요. 화가 나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 이게 당연히 둘 다 있는데 조금 글쎄요, 수녀로서 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궁금함이나 의문보다는 좀 화가 났다고 그냥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케플러 갈릴레오가 다시 편지를 보냈을 때 케플러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고 좋게 보는 건가요? 케플러를 완전히 인정한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갈릴레오는 마리아에게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착한 거에도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착한 거, 누구한테는 또 악한 사람일 수 있는 거, 이렇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는 아버지였다 라고 할게요. 시대 엔딩 후에 케플러 갈리 마리아 셋이 한솥밥을 먹을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기계 문제 오작동 때문에. 근데 배우들은 그럴 때일수록 본능적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지금 58분 라방을 했어요. 이게 1시간 되면은 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히히. 너무 이렇게 또 질문을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가 또 그거에 답을 하다 보면은 저도 다시 한번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좋고, 오히려 또 도움 받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돼? 제가 또 이제 공연하면서 또 이렇게 종종 급 라방 할게요. 제가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라방하면 또 이렇게 좀 들어와서 같이 작품 얘기도 하고, 또 작품 얘기 아니어도 오늘 등산 얘기처럼 이렇게 취미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저한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또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뭐 먹방도 하고 어쩔 때로는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면 너무 좋겠어요. 다들 이제 벌써 1시가 다 됐으니까 잘 주무시고, 이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집에 오는데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일레빗의 웃으며 넘길래란 노래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며 넘길래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거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